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63세 정영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덕에 남편과 함께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는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무엇보다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은 건강관리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해서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을 알아볼 때는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 시설을 둘러보고 깨끗하고 아늑한 방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죠. 상담사분께서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라고 하셨을 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도 여보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아들 준호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며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요즘 들어 며느리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려 한다고 말했을 때 준호와 며느리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니세요? 아들의 말투는 마치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집은 우리 가족의 중심 같은 곳인데 그걸 파시고 실버타운으로 가신다니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며느리의 말에도 은근한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그 집 팔면 뭐 하시려고요?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으면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아이도 곧 학교에 들어갈 텐데 강남에 집을 가진 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으로 가고 싶다는 결정을 한 건 철저히 저의 노후를 위한 선택인데 그들에게는 그저 돈이나 자산으로 보이는 게 너무 서운했거든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거란다. 너희는 나중에 알아서 잘 살면 돼. 내가 왜 너희 걱정까지 해야 하니? 제가 단호히 말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버타운 상담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집 계약 취소하셔야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추억이 담긴 집인데 왜 굳이 팔려고 하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함께 사시면 되잖아요. 굳이 실버타운에 가셔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살자는 제안이 마치 부모의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마치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살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니?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말끝을 흐렸지만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서 내 삶까지 희생하란 말이냐.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얼굴을 굳혔고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려는 저의 결정을 놓고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가장 큰 목표는 자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가르치자는 것이었죠. 남편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살림을 일궜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가게를 열어 고생 끝에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지만 가게 운영에 익숙해지자 근처에 하나 더 열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하루 16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남편과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키우자는 남편의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당시에는 우리 가족에게 궁궐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한 것도 첫 생일을 맞이한 것도 모두 이 집에서였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느덧 결혼을 했고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침대 머리맡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영자야,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눈물을 꾹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작은 가게도 정리하고 남편이 남긴 연금과 제 모은 돈으로 나름대로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안일을 하고 텅 빈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실버타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건강관리부터 다양한 취미활동, 그리고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의 교류까지 모든 것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죠. 다큐멘터리를 본 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 있지 않을래. 실버타운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곧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이라뇨? 아직 그런데 가실 나이가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독립적으로 잘 살고 계신데 굳이 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엔 단순히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반대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대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집을 파시면 나중에 저희 가족도 힘들어질 거예요. 어머님 집이 강남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단순히 재산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준호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저희 가족에게도 중요한 자산이에요.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가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반박하려 하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강남,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저를 설득하려는 이유가 진정 저를 걱정해서일까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떠나는 건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고 그 의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온 뒤 아들의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계약 취소하세요. 제가 생각해보니 그건 어머니한테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단호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상담사와 함께 계약을 마치고 새로운 방 배정을 받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무언가 종이가 놓여 있더군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며느리가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실버타운 계약하셨나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계약하고 왔다. 방도 배정받았어.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가 그 집을 파시는 걸 원치 않아요. 어머니도 알다시피 이 집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하려 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내 추억과 내 삶이 담긴 곳이야. 하지만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실버타운은 내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결정을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닐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이 집은 나중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이 집을 지키는 게 가족을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 아닐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알겠지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지 너희가 왜 간섭하는 거니? 나는 내 결정을 존중받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는 돌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이 집은 저희 아이들의 미래와도 관련 있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 순간 며느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남편은 항상 저를 존중해줬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가족 모임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날 저녁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준호는 다른 친척들에게 마치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실버타운에 가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너희 아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분명해. 나는 나의 노후를 위해 이곳을 떠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너희도 내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제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향해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단순히 어머니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 우리 의견은 무시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내 삶이야. 내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날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저를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결정을 막으려는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설득하려는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은 협박에 가까운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며느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 목소리는 다정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건강을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며느리는 마치 저를 위하는 척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인 건강상태 진단 동의서라는 제목이었죠. 이게 뭐냐? 제가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시기도 하고 실버타운으로 갑작스럽게 결정하신 것도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저희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만약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재산 관리도 조심하셔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 관리라니?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뭘 그렇게 못해줬다고 이제 와서 내 정신까지 의심하는 거냐?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분이시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말은 마치 제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재산 관리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로 나를 압박하지 마.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님과 상의해 봤는데요.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가시고 집을 파시는 결정이 저희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저를 감시하듯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고 아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혹시 실버타운 계약을 변경하신 건 아니죠? 라고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집 앞에 CCTV가 새로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경비실에 물어보니 아들이 설치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비실에서도 어머님 동선을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경비원의 말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집 안에서도 감시를 당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CCTV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동네 이웃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셔서요. 실버타운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괜찮으세요? 실버타운에 가신다면서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매일 밤 혼자 방에 들어가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좀 더 오래 살아줬어야지.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자 씨.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변호사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정영자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재산 문제로 어머니를 압박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법적으로도 어머니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제 편에서 함께 싸워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실버타운 계약서를 정식 공증하고 집 매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 속에서도 제 결정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며느리가 불쑥 찾아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할 이유가 뭐 있니? 내 재산이고 내 결정인데. 제가 차분히 대답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가족의 문제예요. 단순히 어머님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거실로 들어온 아들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을 파시는 건 정말 신중히 고민하셔야 할 문제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신중히 고민했어. 그리고 결론도 냈어. 이제 더 이상 그만 좀 하자.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저녁 제 침실 서랍을 열어보며 재산 관련 서류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도둑 취급이라도 하는 거야?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희는 단지 재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날 밤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젠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는 제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해 주었고 다음 날부터 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은행 계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요 금융거래 내역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단으로 계좌 정보를 조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실버타운 계약서를 공증 처리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이 문제에 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정영자 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계약은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어머님께서 우위에 있으니 마음 놓으세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제게 법적 동의서를 요구하며 재산 사용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실수할 일은 없어. 너희가 내 재산을 탐내는 게 문제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법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기 위해 동네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이웃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글쎄요.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아드님이 요즘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저는 그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실버타운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강경하게 나서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된 서류를 확인한 저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내 삶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영자 씨, 자녀분들이 어머님을 상대로 금치산자 신청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금치산자요? 내가? 네, 어머님께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증거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아. 더 단호해질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금치산자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 건 어머님을 위해서입니다. 요즘 어머님의 상태를 보면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께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겪지 않으시도록 미리 준비하려는 겁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교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너희에게 의지한 적이 있기는 하니?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영자 씨, 자녀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머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재산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실수했단 말이냐? 너희가 내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 있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이상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실버타운도 그렇고 집을 파신다는 것도 그렇고요.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 게 맞니? 내가 결정한 걸 너희가 이렇게까지 막으려 드는 게?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게 될 줄 몰랐어. 며칠 후 저는 실버타운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은행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거래 내역을 문제 삼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영자 씨,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님께서 얼마나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작성해둔 가계부와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제가 얼마나 철저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새로운 계획은 저를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고, 심지어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영자 씨가 실수로 큰 돈을 날릴 뻔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오랜 친구였던 미선 씨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그건 다 거짓말이야. 저는 억울한 마음에 설명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점점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맞설 거야.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내가 잘못이었어.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 중인 금치산자 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자 씨, 어머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가계부와 거래 내역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또한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도 중요합니다. 저는 즉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치의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영자님, 모든 결과가 정상이십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치매나 다른 건강 문제도 전혀 없으세요. 저는 그 진단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제기하려는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완벽히 우위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와 대놓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어머니께서 저희 말을 계속 무시하시면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너희한테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뒤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일삼았고 심지어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제 서랍과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거야?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혹시 중요한 걸 깜빡 잊으셨나 해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제 재산 관련 서류나 계약서를 찾아내고 어떻게든 제가 실버타운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머니께서 은행 거래를 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대리로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해요. 아들은 변호사가 준비해 준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서 내용은 단순한 대리 위임이 아니라 제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나한테 서명하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가족을 위한 거예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어머니가 혼자서 다 관리하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아들은 태연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이건 너희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서류야. 내가 여기에 서명할 것 같아?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저희를 그렇게까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해치려고 했나요? 며느리는 억울한 척했지만 저는 속을 뻔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게 만든 건 너희야. 너희가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잖아.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더 이상 그들의 압박을 참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정영자 씨,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분들이 어머님께 경제적 학대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주세요.
저는 그동안 기록해둔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보낸 협박성 문자, 전화 통화 내용, 심지어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까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서류를 뒤지거나 저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어머님께서 재산과 관련해 어떤 압박을 받으셨는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으로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접근 금지 명령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영자 씨, 이제 자녀분들이 무단으로 어머님 집에 들어오거나 접촉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몰아세우고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제 와서 억울한 척하지 마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이래서야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도와드리겠어요? 저희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이 제게 복수라도 하려는 듯 행동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CCTV를 점검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영자야, 이겨낼 수 있어. 넌 절대 무너지지 않아. 몇 주 뒤 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선택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제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부당하게 실버타운으로 가셨고 가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들의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후 저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생각보다 편안했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떠난 지 한 달도 안 돼 변호사로부터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영자 씨, 자녀분들이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용은 어머님이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면서 가족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들의 끝없는 욕심과 행동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첫 공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하며 단호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서 저희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가족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저는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정영자 씨는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분들께는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으며 모든 결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분들의 주장은 개인적인 욕심에 기초한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어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제 서랍과 개인 물품을 뒤진 모습, 협박성 문자, 재산을 위임하라는 압박 메시지, 건강진단서, 제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벽히 건강하다는 증명.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재생될 때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 편에 서주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제가 얼마나 철저히 재산을 관리했는지 증언했고, 실버타운 직원들은 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명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했습니다. 정영자님은 항상 이웃들에게 친절하시고 재산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소송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이웃의 증언은 법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며 어머니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자녀의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적 영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접근 금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죠. 법정에서 나온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필요까지 있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걸 만든 건 너희야. 너희가 내 결정을 존중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죠. 이 돈은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제 결단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고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들판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당신도 하늘에서 날 보고 기뻐하고 있겠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고 다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잘 지낸다. 그런데 너는 왜 전화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사과를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후회가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라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용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 날 힘들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실버타운에서 재산을 기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선택이세요. 저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머님 같은 결단력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킨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정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요가와 명상 수업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김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 상추 진짜 맛있어요. 이웃들에게 나눠준 채소가 큰 호응을 받았을 때 저는 삶의 소소한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실버타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이제 나를 위해 뭘 해줄지 고민해봐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잘 사는 모습이지 내 재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야.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매주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들의 변화를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하고 있지?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난 괜찮아. 당신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줄 거야.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속삭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지키세요. 가족이라도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당당히 맞서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구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자님은 용기와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을 나타내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